수업을 계속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고구려, 백제와 신라의 각각 회의 이름 그런 것들은 정리를 했잖아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그런 순으로 삼국이 싸웠다고 조금 알아두면 돼요. 삼국이 경쟁의 우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백제, 두 번째 고구려, 세 번째 신라. 우리가 요새 본 고구려는 알잖아요. 고구려 하면 굉장히 영토를 높였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고구려는 굉장히 영토를 높였습니다. 땅 진짜 많이 차지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는 발해입니다, 여러분들. 발해가 진짜 많은 땅을 차지했었다라는 거 조금 알아두면 되고요. 조금씩 진도를 나가면요, 가장 먼저 정권을 크게 발달시켰던 나라는 백제라 그랬죠. 백제가 왜 크게 정권을 잡기 시작했냐 보면은 백제가 수도를 어디에 잡았냐면 가장 먼저 한강유역으로 잡았어요. 한강이 근데 지금 여기 있죠. 땅이 비옥하여 북산을 하고 서해를 통한 즉 여기는 중요한 통로였다 라고 해서 여기를 장악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힘이 강했었습니다. 한강은 가장 먼저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 신라가 장악을 해서 마지막에 신라가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삼국통일을 이어를 수가 있었죠. 백제는요, 맨 처음에 한강유역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발달합니다. 중간에 그런 내용도 있는데, 백제에서는요, 백제 왕이 31명인데 최소한 이왕은 좀 알아둬야 돼. 그리고 이왕을 알아둬야 돼. 근축왕과 성왕. 근축왕은요, 백제의 최전성기를 국화시킨 왕이에요. 밑에 보면은 영토를 굉장히 넓혔죠. 쭉 영토 확장하고 가야 외야 외교 관계를 맺었고 고구려 공격해서 평양성에 승리했다 돼 있는데, 여기 밑줄 한번 쳐두고요. 고구려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죽였다. 고국 원왕을 죽였다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영토 확장했던 거는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백제 근축왕, 고구려 공격해서 고국 원왕 죽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백제 근축왕 공격으로 고국 원왕이 죽으니까 고구려는 커다란 위기였어요. 고구려 28대 왕까지 있는데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왕이 죽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나라가 큰 위기였어요. 그런 위기를 겪어낸 왕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거든. 근데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왕은 장수왕이야. 장수왕은 니네가 생각해봐. 한국사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니네가 머리가 깨져. 근데 그냥 흐름만 봐봐. 니네가 장수왕이면, 장수왕은 참고로 왜 장수왕이냐? 굉장히 오래 살아서 장수왕입니다. 이 장수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뭔 것 같아요? 왜? 자신의 손종이 고국 원왕을 죽이는 어딜 쳐야 돼? 백제 쳐야 될 거 아니야. 백제 쳤어요. 백제 칩니다. 백제 치는데 백제 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수도를 옮겨요. 고구려가 원래는 국내성이 수도였거든요.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수도를 어디로 옮긴 거예요? 북쪽? 아니지, 남쪽이지. 남쪽으로 수도를 천도해서 적극적으로 밑으로 내려갔거든. 쭉 그러면서 어디를 친 거야? 백제를 쳤지. 백제를 쳤잖아. 백제 당시 계로왕을 죽여버렸어. 왕이 계로하다 죽은 거야. 계로왕을 죽이고 고구려가 짱이다 라고 하면서 비석 하나 세웠거든. 그걸 충주고구려비라 그래. 충주고구려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은 거거든. 그럼 이제 백제가 위기잖아. 백제는 수도가 원래 서울이었다가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기 시작한 거거든. 웅진이란 데야.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에 있는데, 이때 왕이 계로왕이 괴로워하다가 죽었잖아. 너무나 왕권이 약해졌지. 이 왕권이 약해졌던 거를 아까 얘기했던 성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했어. 수도를 옮겨. 백제는 봐봐, 수도를 어디서부터 어디로 옮겼냐? 맨 처음에 한성에서 웅진을 옮기고, 웅진에서 밑으로 내려서 사비라는 데로 옮겨. 사비야.
누가? 성왕이.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라 했어. 남부여. 그럼 봐봐. 백제는 왜 국호를 남부여라 했냐? 지네들이 부여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게 아니라 부여를 계승했다. 남쪽에 있는 진짜 부여는 우리 남부여다 라고 했는데, 국호를 성왕이 남부여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때도 아직도 백제라고 불러. 그냥 퉁 쳐가지고. 그리고 이 성왕은 옆에 있는 불쌍한 나라 있지? 옆에 어떤 불쌍한 나라 있었냐? 잠깐만. 신라 여기 찌그러져 있잖아. 신라는 수도가 금성이지. 여기 찌그러져 있었던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부터 한강 유역을 되찾았지만 곧 신라의 한강 유역을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어. 성왕이 이때 고구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신라랑 연합해서 나제 동맹이라 그래. 나제 동맹으로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의 일부는 내가 차지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차지한다 기분 좋아했거든. 근데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쳤어. 그 왕이 진흥왕이라는 사람이야. 진흥왕 배워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 진흥왕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당시 신라가 날라가 백제 성왕이 죽었거든. 그리고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그럼 봐봐. 이제 백제는 고구려는 누가 굉장히 죽일 상대일까? 신라를 죽일 상대라 생각하겠지. 신라는 왕따가 됐잖아. 신라가 왕따가 됐어. 봐봐. 여기다 쓸게.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가 연합해서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럼 신라는 왕따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다 건너에 쭉 갑니다. 바다 건너에 중국이 있죠. 중국에 가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나당 동맹이라 그러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고요. 신라는요 1대왕부터 1대왕이 바뀌었거든요. 56대 왕이 경순왕이에요. 1대부터 56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의 왕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6세기 들어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지증왕 때. 참고로 지증왕 나중에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지증왕 굉장히 훌륭한 또 왕입니다. 지증왕은요 또 요즘은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사부를 파견해서 어디를 점령했어요? 울릉도, 독도 점령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증거를 밝힌 그런 왕이기도 해죠.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다. 어느 왕 때? 버풍왕. 밑에 써놔. 니네는 안 써있거든 이거. 지증왕, 버풍왕. 이를 바탕으로 신라는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확보하고 대가해를 정복하였다. 진흥왕 한강유역 확보, 누구 배신 때리고 성왕 죽여버리고, 그리고 대가해를 정복하고 적성비와 순수비를 세웠다. 땅이 넓어지니까 이 넓어진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석들을 세운 거야. 그걸 적성비와 순수비라 그러거든. 이렇게 당시 영토를 넓히고 활약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진흥왕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삼국 관련돼서 어떤 왕 기억하라고요? 근초고왕. 아이고 잠깐만 여기 있다. 근초고왕, 장수왕, 성왕, 진흥왕. 최소한 이런 왕들은 기억해 두세요. 버풍왕도 알아둬야 되는데 불교 공인했다 그랬죠. 누구의 목을 베었나요? 이차돈의 목을 뱄죠. 원래 불교라고 하는 것이 중앙집권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중앙집권. 중앙집권과 관련이 있는데 신라가 굉장히 뒤떨어졌던 나라예요. 왜?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 아까 한강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한강은 고구려와 백제가 계속 차지하고 신라는 진짜 구석에 처박혀서 얘네 아무것도 몰랐어. 그럴 때 불교가 이렇게 전려오니까 왕은 굉장히 좋다 생각했지. 신하들은 반대. 왜? 우리는 예전에 기존에 믿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냐? 라고 했을 때 이때 버풍왕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싶거든?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명이 나와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야. 이차돈이 제 목을 베면은 굉장히 괴이한 일이 생길 겁니다. 제 목을 한번 뱉으세요. 왜? 이차돈과 버풍왕이 굉장히 친한 사이거든.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2차돈에 목을 뱄어. 사람들이 보인 앞에서. 근데 그러니까 뭔 일이 터졌냐? 이게 뒤에 나오거든? 여기 있다. 31페이지 볼래? 여기 써있지. 바라건대 하찮은 신의 목을 베어 다른 데가 논의하셨더니 왕이 말하기를 돌을 익히는데 주는 건 잘못이다. 도와이던 신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에 왕이 관리에게 넘겨 목을 베게 하였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신이 그래도 친한 사람인 것 같은데. 봐봐. 여기에 이게 목 있고 이게 머리고 여기 이렇게 하얀 피야. 사람의 목을 베니까 하얀 피가 이렇게 솟구쳐 올랐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꽃이거든. 이 꽃이 이렇게 돼 있어. 목을 베자 잘린 곳에서 피가 솟구쳤는데 그 색이 우유빛이었고 여러 사람들의 개교가 다시는 무슨 종교를 헛되지 않았다. 불교. 이해돼? 그리고 불교 전파 관련하여 이와 같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를 얘기해보자. 토착 신앙을 믿는 귀족 세력의 반발 때문이었다. 써봐. 다 썼니? 됐고. 아이고 힘들다. 지울게요. 네. 일단 여기서 수업은 멈출게요. 여기서 잠깐 수업 멈추고, 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멈추겠습니다.